안녕하세요. 세종목장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육생할건의 분양권 전매가 풀렸죠. 세종시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4월 7일 이후에 분양권 전매가 해제가 됐다는 소식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궁금하시죠? 세종시는 분양권 전매가 풀림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문의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떠한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될 게 같은데 저희가 중개하는 입장에서 이 전매 분양권 전매가 해제가 됐으니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지역적인 영향이 있으신 분들한테 여기 세종에서 실거주 요건을 생각을 하고 주택을 매수하셨다가 실거주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집을 매도를 하시고 실거주하는 지역의 주택을 매수를 하고 싶어서 전매 좀 해제를 하고자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신데요. 결론은 전매를 해제함과 동시에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양도소득세를 1년 이내는 44%, 1년 이후에는 일반세율을 적용을 하겠다는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세금 혜택 부분이 지금 같이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분들한테 양도소득 66%를 내야 돼요. 그러면 팔고 나면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못 파는 거죠. 어떻게 팔아요? 손님한테 이거 이 금액 내시고서 세금 이 정도 나오는데 파시겠습니까? 여쭤보고 말씀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매수자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피가 높아요? 그럼 아니 세금으로 내가는 게 다 많다 보니까 매도 입장에서도 싸게 팔라고 할 수도 없고 매수 입장에서도 조금 일반적인 아파트보다는 분양권이 조금 저렴할 것 같아서 매수를 해서 신축이라고 첫 입주하고자 원하셔서 매수를 희망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매수자분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을 중개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중개를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함이 느껴져서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들의 가격은 많이 높고요. 양도세, 그 높으신 분들도 또 프리미엄이 이 정도 형성이 돼서 내가 양도 차익을 이 정도 볼 수 있구나 판단을 하셨던 분들이 세금이 이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다 무너지시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거래량, 육생할건의 분양권 전매가 해제가 되기를 많은 분들이 기다렸고 저 또한 많이 기다렸지만 거래가 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종시에 2010년도에 LH가 공급을 하고 나서부터 세종시에는 분양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장이기도 하고요. 프리미엄이 많이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었고 2017년 파리대책 이전까지는 분양권 시장으로 많이 움직였다가 파리대책이 터지면서 분양권 전매가 거의 막히고 실거주 요건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계속되면서 2017년 파리대책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는 실질적인 거래량이 좀 줄었고 가격은 조금 올라갔고 피는 조금 형성이 됐고 아파트 가격이라고 해봤자 주변 시세가 반영이 됐습니다. 세종은 고고행진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분양권 상한제로 묶여있는 세종시 분양가격이 다른 타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낮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평균 아파트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세종은 급등했다라는 이슈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세종의 투자처로 잡아했고 지금 세종시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분양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조차 지금 전매가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피가 막 몇 억씩 붙어가지고 거래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종시에서 분양권 거래가 쉽게 될 수 없는 거 중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가 66%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소유자분들한테 세금을 66% 내셔야 됩니다 하고서는 실질적인 경기 침체와 이러한 저러한 상황이 맞춰짐으로 인해서 분양권을 매수를 할지 수익으로 창출을 할지 아파트 거래 시장이 어떻게 움직임이 변화가 있을지 이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분양권 거래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에서가 동반되지 않은 이상 부동산 거래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분양권 전매 해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문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매수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싼 아파트 있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프리미엄 싸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매가 해제가 됨으로 인한 매도자분들도 매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있죠. 근데 가격이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매도자들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의 가격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 금액대를 프리미엄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거의 분양가보다 몇 억대 넘는
없는 몇 억의 프리미엄을 요청을 하시고 또 매수자분들은 그렇게 주고서 프리미엄을 주고서 분양권을 살 바에는 차라리 기존의 아파트를 사겠다. 그리고 물론 신축은 아니더라도 세종이 제일 오래돼봤자 10년이고 기본적인 아파트도 5, 6년 된 아파트 도배장판하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러한 집들이 주변 시세에 세종시 안쪽으로 아름동이나 도담동 쪽으로도 거래를 한다 하면은 뭐 6억대, 5억대, 심지어는 뭐 5억대 밑으로도 8사타입 기준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권에도 몇 억을 두고서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의 전매를 언제 해야 되고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내가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소득규제가 이분적으로 세금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7월 달에 세법이 많이적으로 전반적으로 개편이 되기 시작을 하면 한번 그때의 시점을 좀 노려보시고 공공연일의 내년 쪽에는 뭐 거래가 좀 되지 않을까. 내년쯤에는 세법에 조금 규제가 좀 같이 동반되어서 분양권 전매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매수하시는 분들은 매도하시는 분들의 물량이 조금 많아지는 시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분양권에서 그렇게 많은 높은 금액을 주고서 매수하실 수 있는 부분만을 꼭 고려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기존의 아파트들이 저렴한 가격들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종에서는 어쨌든 공급 물량이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이 육생활권을 마지막으로 해서 공급 물량이 이렇게 오픈되거나 분양을 하질 않기 때문에 많이 여러 개 오픈되거나 공급 물량이 많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를 어디에다 매수를 해야 될지, 어떠한 타입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내가 매수 타임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부동산, 전국적인 부동산 흐름의 시장이 조금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 인정되는 부분에서 세종이라는 곳은 또 특별한 도시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소유가 많이 잡혀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많이 변화가 좀 일어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드론으로 육생활권의 전반적인 모습을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육생활권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이러한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조금 영상으로 짤막하게 한번 보여드려볼까 하니까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분양권의 매도 타임인가 매수 타임은 단순하게 그냥 거래를 하거나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시장의 현장에서의 흐름과 신장의 현장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의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만 믿고서 그대로 되겠지, 그렇게 거래를 하면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꼭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꼭 상담을 하셔서 얘를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 타이밍은 언제일지,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지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보시고 조금 상담 좀 받으시고서 조언을 좀 얻으신 다음에 이러한 매수와 매도 타임을 좀 설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육생활권의 드론 영상 좀 한번 보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몽땅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